자, 여러분, 임차권 등기 있죠. 그 의의 있죠. 의의 필요적, 임의적 하는 거 있죠. 등기의 실행, 요건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봐요. 요건 민법 교과서와 똑같아요. 똑같고 173페이지 한번 볼게요. 4번에. 4번에 무슨 명령이 대제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나오죠. 찾으세요?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는요, 시험 보면요, 민법에 나올 수도 있고요, 공시법에 나올 수도 있고, 중개사법에 나올 수도 있어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 나올 수 있고, 요거는 여기요, 실무적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옛날에 그 임차권 등기명령제도가 법원에 폭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자녀분들이 나중에 이제 세 얻을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있고, 요건 내 수업할게요, 내가. 예를 들어 수업할게요. 이것도요, 어느 학원에 가면은요, 선생님들이 다 진도에 쫓기잖아. 진도에 쫓기니까 뭐 민법 선생은 공시법 선생 하라고, 공시법 선생은 민법 선생한테 하라고, 중개사법은 민법에서 공시법 배웠죠 하고 넘어가고, 결국은 아무 데도 못하고 있지. 붕 뜨는 데도 있어요, 이게. 있는데, 자 봅시다. 임차권 무슨 제도? 등기명령제도. 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사례를 들어서. 자, 봐요. 갑이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고 대구에 있습니다. 자, 을이 임차인인데 1월 11일 날 임대차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고 보증금이 5천이고 존속기간이 10월 10일입니다. 자, 존속기간이 언제다? 10월 10일이에요. 됐죠? 됐는데, 자, 봅시다. 이래놓고요, 요 사람이 가능성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임대차 계약만 해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입주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만 해서. 여러분, 이런 거는 어디에 주로 보느냐 하면은요, 대학가 같은 데 보면은요, 보증금 500에 해놓고 있잖아요. 뭐 집 주인이 뭐라 합니까? 나 믿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몸만 들어 사는 경우 있어요. 아무런 법적 주지 안 하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등기를 배우잖아요. 실제로 이거 인터넷 가 보면은요, 법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주인만 믿고요, 등기부도 한 번도 안 떼보고 있잖아요. 막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 자, 이렇게 사는 경우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사냐?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고, 무슨 신고해요? 전입신고하지요. 그러고 무슨 일자 받아요? 확정일자를 받았죠. 그래서 1월 10일 날 받았어요. 그러면 이 길은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부터 대항력과 무슨 변제권이 발생해요?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지요. 자,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삽니다. 세 번째는요, 임차권 등기해놓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보통 그 임대인이 잘 안 해줍니다. 원래 민법 조문에 대해서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를 요구하면은 뭐예요? 임대인이 동의하면은 임차권 등기 할 수 있죠. 근데 보통 그거 잘 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 입장에도요, 그 등기 비용을 또 물어야 되고, 그리고 임대인도 자기 집에 등기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그런 거 없고, 요건 등기된 경우에 등기 안 된 경우예요. 둘 다 등기 안 된 경우입니다. 둘 다 등기 안 된 경우예요. 자, 이렇게 살다가 살았어요. 존속기간 10월 10일입니다. 현재 10월 20일이에요. 그러면 존속기간이 경과했어요? 경과 안 했어요? 존속기간이 경과했죠? 자, 경과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거 풍토가 어떻게 돼요? 기간 끝나면 집주인이 뭡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어떻게 돼요? 돌려줘요. 다음 구해서 내줘요. 구해서 내주지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기간 끝나고 난 뒤에도 안주까지 보증금을 반환 받았어요? 반환을 못 받았어요? 반환을 못 받았습니다. 요 두 가지 요건 충족해야 돼요. 자, 존속기간이 경과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습니다. 자, 기간 경과했죠. 근데 의뢰했지요. 이때 뭐가 생겼냐면요, 안항에 뭡니까?
직장을 구했어요. 구해서 이 집에다가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사 가면 여기에 있는 갑의 집에 있는 주민등록 떼는 거 있잖아요. 이 주민등록 떼는 것이 말소되죠. 말소되면 전입신고 말소되잖아. 말소되면 보증금을 날릴 수가 있죠. 제 말 이해돼요? 그런데 또 보증금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10년 만에 구한 직장을요, 기회를 또 잃어버릴 수 있죠. 참 난감해요, 난감 안 해요? 난감하지요. 난감합니다. 집주인 돈 없다 하고. 제 말 이해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반드시 요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충족하고 난 뒤에 지방법원이나 지원 있지요. 지원이 뭡니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거기 지원이에요. 지방법원 지원에다가 뭡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요. 그럼 요거 법원이 개입되면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지요. 촉탁 등기입니다. 촉탁 등기돼서 등기 어떻게 되냐 볼게요. 자, 1번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1번 임차권 등기되었어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뭡니까? 지방법원이 결정했겠죠. 자, 결정해서 임차권 등기되었어요. 자, 언제 됐냐? 자, 10월 22일 됐어요. 자, 그럼 요때 한번 봅시다. 요때 아까 사는 모습이 두 개라 했죠. 입주만 경우지요. 요때는 요 등기 시점부터 있죠. 등기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래놓고 요 등기 시점부터 이제 이사 가더라도 요거 등기해놓고 이사 가더라도 뭐예요? 이사 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날린다, 안 날린다? 안 날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거 주의 좀 해야 돼요. 요거는 지금 등기 시점 요거죠. 요거는 뭡니까? 등기 시점이 아니고요.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뭐 한다? 승계를 합니다. 그럼 이때 승계한 날짜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대항력 우선 변제 그대로 유지돼요. 자, 그럼 이게 차이가 뭐냐 볼게요. 여기 10월 10일 날 임차권 등기했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5월 10일 날 이 앞에 뭐 전세권이 들어갔다 칩시다. 5월 10일 날 여기 앞에 전세권이 들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요 사람하고 요 1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전세권자하고 1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전세권자가 이기지. 전세권자가 먼저 됐잖아요. 이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 사람하고 있지요. 2번 요 사람하고 전세권자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2번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는 10월 20일 됐지만 기존의 대항력 우선 변제가 언제예요? 1월 10일이잖아. 여기에서부터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기 이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자 정리합시다. 입주만 경우는 언제 생긴다? 등기 시점부터 대항력 우선 변제 생기고 어떻게 돼? 두 번째는 입주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을 받았죠. 그 임차권 등기미 하더라도 뭡니까? 그 등기 시점이 아니고요. 기존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부터 뭡니까? 기존의 것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래서 이사 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했죠? 등기했으면 자, 이 보증금에 대해서 있죠? 여러분, 적극적 권리예요? 소극적 권리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는? 적극적이 아니고 소극적 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요. 이거는 이렇게 등기해놓고 내가 이사 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사 가더라도 만약에 집주인이 보증금 안 내주면 어떻게 돼요? 몇 달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집주인을 상대로 해서 뭡니까? 임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또 별개로 해야 돼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이사 가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되더라도 내 보증금은 그대로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주면 뭘 해야 돼요? 임차 보증금 무슨 소송한다? 반환 소송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법원이 개입되니까 첫 번째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입니다. 첫 번째 무슨 등기? 촉탁 등기. 효력은 요렇지요. 요렇고. 그 다음에 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 됐죠? 됐을 때 요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보통 우리 임차권 이전은 부기등기를 하잖아요. 요 임차권 등기면 임차권 등기는 임차권 이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이 임차권은 이미 뭐가 지난 임차권이에요? 기간이 지난 임차권입니다. 뭐가 지난 임차권? 기간이 지난 임차권이기 때문에 이 임차권 등기면서 임차권 등기 되더라도 임차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죠. 비용 청구할 수 있고 또 요 건물이 있죠. 요 건물이 미등기예요. 요 건물이 무슨 등기이다? 미등기입니다. 그러면 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직권으로 무슨 보존 등기 해주고 소유권 보존 등기 해주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무슨 등기한다? 임차권 등기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무슨 등기한다? 임차권 등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됐죠? 자, 책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 자, 첫째 줄 거예요. 임차권 등기 언제 하냐? 임대차가 반드시 종료해야 돼요. 시험에 종료 전까만 틀려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된다? 못 받아야 된다? 못 받아야 됩니다. 못 받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촉탁 동그라미 쳐요. 세 번째 줄에 명령이 아니고 촉탁입니다. 촉탁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자, 3번 신청에 대한 심리는 변론 없이 그렇게 이거 사유만 입증되면요. 따로 뭐 말로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이 뭡니까? 결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의 결정에 대해서 임대는 기한 제한 없이 이거 뭡니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봐봐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배제가 시행한다 됐죠. 근데 다만 봐요. 다만 임차인이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배정을 취득한 경우는 그 대항력 우선배정을 승계한다 했죠. 그대로 유지된다 했죠.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 임차권 주택보호법의 대항력 상실, 이사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배정권은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거 있지. 마지막 줄 별표시예요. 마지막 줄. 자, 거기 보면 이런 말 있죠. 임차권 등기가 경유된 주택 후에 임차인은 최우선 면적을 같이 보완돼 있죠. 자, 찾으세요? 자, 여기서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자, 7번 봐, 7번. 무슨 말이냐 볼게요. 지금 임차권 등기 명의에서 뭡니까? 을이 뭘 해놓고 임차권 등기하고 지금 어디로 이사 갔어요? 안양으로 이사 갔지, 안양으로. 그러면 집주인은 유혹이 생겨요. 무슨 유혹이 생겨요? 무슨 유혹이? 임차권 등기 명의 해놓고 대구에 있는 임차인은 직장 때문에 안양 이사 갔잖아요. 그럼 저 대구에 있는 집은 빈방이 돼요? 빈방이 안 돼요? 빈방이 되잖아. 빈방이 되니까 집주인은 어떻게 돼? 이사 갔고 빈방 되니까 다시 세 놓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시 세가 들어왔어요. 여기. 다시 세 들어온 이 사람한테는요. 보증금 일정에 대한 최우선 면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 보증금 일정을 막 까버리면 어떻게 돼요? 임차권 등기 명의한 사람이 어떻게 돼? 제가 예측하지 못해 손해볼 수 있잖아.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 들어온 뭡니까? 임차인한테는 보증금 일정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도 중요하고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6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고. 7번. 방금 했죠.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들어왔죠. 그럼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난 뒤에 무슨 등기한다? 임차권 등기한다 했지요. 이해됐어요? 자, 됐고. 자, 그 다음 또 뒤로 넘겨봅시다. 자, 180페이지. 이의 신청입니다. 자, 무슨 신청? 이의 신청이에요. 이의 신청 봅시다. 자, 요 잠깐 여기 해볼게요. 거기에 여러분 여기 181페이지 옆에 보면 3번에 보면 이의 신청 절차 있지요. 요걸 먼저 할게요. 요걸 먼저 하고. 자,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신청했어요.
등기를 신청했는데 요 등기관에 있죠.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이 부당합니다. 자, 등기관의 결정 처분이 뭐하다? 부당합니다. 자, 부당하게 처리했어요. 부당하게 처리하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의신청 하겠어요? 이의신청 하겠죠? 자, 갑은요, 등기소를 상대로 해서 있죠.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참고로요, 우리 보통 보면 국가기관에서 소송할 수 있어요. 소송할 수 있는데 이게 등기소를 상대로요, 소송은 못하게 돼 있어요, 법에. 자, 등기소를 상대로 소송은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이의신청 해야 되겠죠. 제출하고, 그러면 이의신청서를 등기소 받았어요. 이걸 지방법원에 보내요. 어디 보낸다? 지방법원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틀리기 쉬운 게요, 이의 신청서는 당의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자, 이 신청을 어디에 제출한다? 당의 등기소에 제출하고, 이의 신청은 어디에 한다? 지방법원에 합니다. 자, 이 신청은 어디에 한다? 지방법원. 다 틀리기 쉬워요. 다시. 이 신청서는 어느 등기소? 당의 등기소. 이 신청은 어디에 한다? 지방법원이에요. 자, 책 한번 봅시다. 보게. 자, 봐요. 3번에 1번 한번 볼게요. 등기관의 결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자, 밑주셔요. 관할 지방법원에 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한다? 당의 등기소예요. 당의 등기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신청서는 당의 등기소고, 이 신청서는 어디예요? 지방법원이고, 이 신청은 지방법원이고, 이 신청서는 당의 등기소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구두로 할 수 없고, 또 이의를 결정하기 전에, 자, 전동함 쳐요. 미리 가등기 할 수 있고. 자, 2번 한번 봅시다. 이의는요, 이의는 2번입니다. 처분 시까지 나온 증거나 방법에서 해야 되지, 처분 후에 드러난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처분 시까지 드러난 증거나 방법이에요. 처분 후에 드러난 새로운 증거, 새로운 방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의 신청은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기간에 제한이 없으니까 이의에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의에 뭐가 있는 한?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네 번째, 이의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이의가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나 다 이의 신청하겠죠. 두 개 다 집행정지 돼버려요. 이의가 남발되겠죠. 자, 이의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네 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 다시 옆 페이지 한번 봐요. 옆 페이지에 보면 180페이지 봐요. 180페이지 보면 1번에 무슨 부당되어 있어요? 제일 밑에. 180페이지 제일 밑에 소극적 부당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무슨 부당되어 있어요? 적극적 부당하는 게 있죠. 자, 찾으세요. 자, 이게 뭐냐 볼게요. 자, 이게 뭐냐. 요건 설명대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자, 소극적 부당과 무슨 부당? 적극적 부당입니다. 자, 소극적 부당은 뭐냐? 각하하지 않아야 하는데 각하한 경우입니다. 자, 적어놓고 설명할게요. 각하하지 않아야 되는데 뭐 한 경우다? 각하한 경우고, 요거는요, 29조가 각하사유잖아. 29조가 무슨 사유? 각하사유. 29조 1항부터 11항까지 있죠. 전부 다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권자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만 되고요. 제3자는 안 됩니다. 제3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 부당 볼게요. 적극적 부당. 뭐냐? 수리입니다. 수리가 실행이에요.
수리하지 않아야 하는데 수리한 경우입니다. 수리한 경우. 여기 적극적 부당인데 요거는요 29조 1항과 2항만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29조 1항이 뭡니까? 관할이 아닌 때. 1항이 뭐가 아닌 때? 관할이 아닌 때. 2항이 뭐예요? 등기할 것이 아닌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의 신청권자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설명해 볼게요. 자, 봅시다. 다 적으세요? 자, 봅시다. 자, 이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봐요. 소극적 부당은 뭐라 해서요? 각하지 않아야 돼. 각한 경우겠죠. 29조 1항부터 11항 다 이신청할 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이 강남에 땅을 샀어요. 그리고 강남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했어요. 수리해야 돼요? 각하해야 돼요? 다시 강남에 땅을 사서 강남 등기소 신청했어요. 수리다 각하다? 수리잖아. 이걸 각하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신청하겠어요? 이신청하겠지. 각하하지 않는데 각하해버렸잖아. 내가 강남 땅 샀는데 강남에 신청했잖아요. 각하해버렸으면 어떻게 이신청하겠지 당연히. 또 이거 한번 봐요. 서류를 12가지 갖추어 등기 신청해야 돼요. 근데 내가 12가지를 다 갖추어 등기 신청했어요. 수리해야 되죠. 이걸 각하해버렸어요. 각하하지 않는데 각하해버렸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신청하겠어요? 이신청하겠지. 이게 무슨 부당이다? 소극적 부당입니다. 이해됩니까? 요거는 29조 몇 항부터 1항부터 11항까지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제 말 이해돼요? 이의신청권자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안 되고 제3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적극적 부당 뭐냐 볼게요. 수리하지 않았는데 수리한 경우죠. 자, 이거 한번 봐요. 내가 강남에 땅을 샀어요. 서초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했어요. 각하했는데 수리해버렸어요. 수리 안 했는데 수리해버렸죠. 이건 내가 이의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 받아주면 무슨 말소 합니다? 직권말소합니다. 29조 1항이니까 무슨 말소? 직권말소. 유치권 등기 안 되지요? 유치권 수리 안 해야 되지요? 등기돼버렸어요. 이의신청이 하면 받아줘서 무슨 말소한다? 직권말소해버립니다. 이해됩니까? 자, 근데 이거 한번 봐요. 이거 한번 봐요. 제가 아까 서류를 12가지 갖추어 등기 신청해야 돼요. 근데 인감증명서를 하나 빠뜨렸어요. 수리해야 돼요? 수리 안 해야 돼요? 수리 안 해야 되죠? 수리 안 해야 되잖아. 각하해버려야 되잖아. 수리 안 해야 되는데 수리해버렸어요. 29조 1항 2항이 아니죠? 이거는 이의신청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죠? 29조 3항부터 11항까지는 무슨 관계에 부합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무슨 등기로 처리할 수 있다? 유효한 등기로 처리할 수 있다. 기억나요? 그리고 이거는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적극적 부당은 자, 기억해요. 몇 항과 몇 항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 1항과 2항. 1항이 뭐예요? 관할이 아닌 때. 2항이 뭐예요?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제 말 이해되세요? 이의신청권자는 다 됩니다. 다 되고 옆 페이지 봐요. 옆 페이지에 보면 3번에 봐요. 3번에 보면 이의신청인이 등기상 직접 무슨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이해관계 가져야 되죠. 직접 무슨 관계 가져야 된다? 이해관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을 한번 볼게요. 볼게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하는 채권의 대의 신청이 있죠. 여러분, 최의 채권자가 채무자 변경해 주잖아. 이 잘못됐죠? 대의 채권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요. 이기 때문에 대의 채권자는 무슨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봐요. 그 밑에 거. 자, 이거 한번 봐요. 갑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재산이 2억 5천이에요. 2억 5천인데, 자, A가 아들이고요. B가 아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래 상속은 어떻게 받아가야 돼요? 아들하고 와이프가 있으면 1.5 대 1이잖아. 와이프 얼마 받아가요? 1.5. 이렇게 받아가야 되죠.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로요? 1.3, 1.2 이렇게 등기돼 버렸어요. 그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사람들이 뭡니까? 직접적 이해하겠죠. 이 사람들이 이의 신청할 수 있지요. 어머니가 하도 열받아가요. 동네 할머니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동네 할머니한테. 이런 이야기. 동네 할머니가 열받아가 있잖아요. 이 상속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등기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동네 할머니는 이 상속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해됩니까?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볼게요. 디귿번. 디귿번 먼저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심판 봐봐. 자,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저당권 등기됐어요. 등기되고 채권이 1억입니다. 1억이고 저당권자가 을입니다. 우리 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어요? 이전 못해요? 이전할 수 있지. 자, 우리 소유권 이외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잖아. 자, 어떻게 한다? 1의 1 병한테 무슨 등기였어요? 저당권 이전 등기 했지요. 됐어요? 됐고. 근데 요 저당권 이전에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요 저당권 이전은 요 사람하고 요 사람 문제 아니에요. 그럼 요 사람이 이의 신청할 수 있지요. 이 설정자는 뭡니까? 이 저당권 이전에 개입돼요, 개입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설정자가 직접적 이해관계 없죠. 그럼 설정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무슨 관계가 없으니까? 직접적인 이해관계 없으니까. 그 말입니다. 읽어볼게요.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돈 사이에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돼 있죠. 무슨 관계가 없으니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됐죠? 됐고 여기까지 진도 다 맞췄죠? 다 맞추고 자 됐어요? 오늘 책을 다 끝내고 5, 6월 달 남아요. 책으로 할 거예요. 아마 책으로 하면 책을 스피드 있게 정리할게요. 알겠죠? 스피드 있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7, 8월 달 되면 요약집은 우리 사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80장밖에 안 되니까 요걸 다시 한 3분의 1 축소시킨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마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